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한 달 뒤 계좌가 3,500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계속 살 수 있으십니까? 버틸 수 있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점에서도 QLD TQQQ를 사도 되는 사람은 딱 3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매수가 아니라 자금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투자 기간입니다. 자녀 등록금이나 전세금, 주택잔금처럼 3년 안에 사용해야 할 돈이라면 QLD TQQQ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시장이 하락해 있으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5천만 원을 TQQQ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등록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처럼 TQQQ가 약 79% 하락한다면 5천만 원이 약 1,05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일은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매달 적립할 돈이라면 첫 매수가 고점이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0번 이상의 매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매수가 비쌌더라도 이후 하락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QLD와 TQQQ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고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TQQQ는 투자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70% 이상 하락해도 팔지 않을 수 있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첫 하락을 견딜 비중입니다. TQQQ는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22년에는 약 79% 하락했습니다. 고점 뒤에 상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고 큰 하락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0% 하락도 견디기 어렵지만 TQQQ는 과거에 이보다 훨씬 큰 하락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QLD TQQQ 비중은 시장 전망이 아니라 실제 손실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1억 원을 모두 TQQQ에 투자했다면 2022년과 같은 하락에서 약 2,1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 1억 원 중 TQQQ 비중을 20%로 제한했다면 TQQQ가 79% 하락해도 전체 금융자산의 손실은 약 15.8%입니다. 같은 TQQQ 하락이라도 비중에 따라 느끼는 공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한 뒤 40%가 하락하면 계좌는 6천만 원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를 것 같다면 비중이 너무 큰 것입니다. 첫 하락에도 자동 매수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 자신의 적정 비중입니다. 40대와 50대의 투자금은 다시 벌면 된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 노후자금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큰 하락에서도 계획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남아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생활비와 비상금을 제외한 돈으로 자동 매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락장은 낮은 가격에서 수량을 늘리는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직전 퇴직금이나 주택 매도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같은 하락이 훨씬 위험해집니다. 50대 직장인이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100만 원씩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30% 하락해도 월급에서 나오는 투자금으로 낮아진 가격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자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면 하락할 때 추가 매수는커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상태에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투자할 목돈이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만 먼저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첫 투자금 2,500만 원 중 QLD에 2천만 원, TQQQ에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QLD 80%, TQQQ 20%의 예시입니다. 이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2,500만 원은 10개월 동안 매달 250만 원씩 나눠 투자합니다. 여기에 월급에서 투자하던 100만 원도 별도로 자동 매수합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먼저 투자한 2,500만 원이 상승에 참여합니다. 시장이 10%, 20% 하락하면 남아있는 현금과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TQQQ 비중을 계속 늘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TQQQ 상한을 전체 금융자산의 20%로 정했다면 하락장에서도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로 비중을 40%, 60%까지 늘리면 분할 매수가 아니라 계획 없는 물타기가 됩니다.
고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매수 자체가 아닙니다. 상승을 놓칠까 두려워 계획보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한 뒤 공포 때문에 자동 매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고점을 정확히 피하겠다며 몇 년 동안 현금으로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장은 역사적 고점을 만든 뒤 바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고점을 계속 만들며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이 돈을 10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가? 둘째, QLD TQQQ가 크게 하락해도 전체 자산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가? 셋째, 하락 중에도 매수를 계속할 월급과 현금이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역사적 고점은 시작을 막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질문이라도 아니라고 답했다면 상품을 바꾸기 전에 자금 계획부터 바꿔야 합니다. 3년 안에 사용할 돈은 투자하지 않고 비중을 줄이고 목돈은 나누고 비상금은 남겨둬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가장 싼 날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날 시작했더라도 싼 날이 왔을 때까지 계속 산 사람입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분할 매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